네,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우리 지역의 뉴스와 이슈,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조희원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올해도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최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수 산단에서 2일 산업 화재 사고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또 발생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3일이었는데요. 오후 1시 35분쯤에 여수 산단 2일 산업이라는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을 저장하는 야외 탱크 상부에서 폭발이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작업자 3명이 이 VOC라고 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따로 모아서 처리하는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영상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순식간에 이 탱크에서 폭발과 또 화재가 연달아 일어났는데요. 네. 워낙 크게 일어나서 저 검은 연기가 정말 순천에서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강 이남의 특수 진압차는 다 동원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큰 사고였는데요. 네. 사고 3시간이 더 지나서야 불길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고요. 5시쯤 불길이 초기 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오후 3시쯤에 작업자 2명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이 됐고 오후 6시 반쯤에는 나머지 1명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까지 추가로 발견이 됐는데요. 각각 화재 지점에서 30m, 40m 떨어진 곳이었어가지고 그 당시 폭발의 위력을 한번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에도 조금 시간이 좀 걸렸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사고였습니다. 조사가 시작이 됐어요. 노동부가 2일 산업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에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고 다음 날에 국과수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 그리고 소방당국이 먼저 현장 감식을 했고요. 노동부는 사고 다음 날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일부터 특별 근로 감독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사고 당시 작업을 하고 있던 지금 보시는 저 야외 탱크에 위험 물질이 30%가량 남아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네. 남아 있었던 물질은 이소파라핀 같은 물질이었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소파라핀이 1석유류라고 해요. 근데 1석유류가 인화점이 21도 미만입니다. 어이구,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럼 금방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아주 작은 불씨에도 화재가 발생이 가능한 위험 물질이라서 예. 이로 인해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이 불씨가 그럼 무엇이느냐가 관건이 되는데요. 왜 그 작은 불씨가 발생했냐?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일단 저희도 취재진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일 산업 측은 이 작업자들이 한 VOC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은 불씨가 전혀 일어날 일이 없는 작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탱크의 배관을 연결하는 건데 일단 배관 상부를 뜯어내서 지상으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절단을 하고 용접을 하는 작업을 해서 배관을 연결한 다음에 네. 다시 이제 상부로 가지고 올라가서 볼트와 너트를 조립하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불씨가 일어날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나는지는 우리도 모르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가능성은 2가지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매뉴얼대로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상부 윗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절단을 하든 용접을 하든 했을 가능성입니다. 물질 근처에서 작업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작업자들이 왜 상부에서 그걸 작업을 했느냐, 이걸 그러게요. 하지 말라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느냐, 혹은 뭐 이일 산업이나 그 하청업체인 서원 플랜트 측이 시간과 뭐 비용 같은 걸 아끼려고 그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했느냐, 이러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거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도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책임은 아마 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매뉴얼대로 작업을 했지만 정말 불가항력인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볼트와 너트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조립이 잘 안 되니까 뭐 망치로 두들겨서 스파크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물론 이일산업 측과 또 서원 플랜트 측의 의무가 뭐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럴 경우에 좀 처벌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추정들을 놓고 두 업체의 입장은 어떤지가 궁금하고 또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서원 플랜트 측은 지금 유족들과 보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유족들과 회의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이일 산업과 서원 플랜트 대표 측의 지금 경찰에 입건된 상태여서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 뭐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좀 보상에 대한 논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입건에 앞서서 일단 이일 산업 측은 사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유족들의 그런 마음을 달래는 내용과 함께 그리고 재발 방지를 꼭 하겠다라는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이었는데요. 서원 플랜트 측은 하청업체인 서원 플랜트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없습니다. 네, 참 이게 좋을 만한 연말에 이런 사고가 좀 일어나서 많은 좀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적인 보완 이야기는 매번 나오고 있잖아요. 폭발 사고 맞습니다. 때마다. 이런 사고가 여수산다에서 일어날 때마다 나오는 게 위험의 외주화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 3분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네. 건당 일당을 받는 분이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위험의 외주화가 또 되풀이 됐는데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노동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예. 또 의미 있게 나온 목소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에도 하청업체인 서원 플랜트에 주로 책임을 묻는 형태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일산업 측이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거다라고 나오면은 결국에 책임을 받는 거는 뭐 하청업체 쪽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노동계는 이러면은 결국에는 돈을 주는 건 원청인데 원청이 돈을 적게 줬기 때문에 서원 플랜트 측이 매뉴얼을 안 지킨 거 아니냐라는 주장과 함께 원청의 이 사업주 그리고 원청의 대표가 처벌을 중하게 받는 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되풀이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또 하나는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적인 보완에 대한 목소리도 이번에는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런 사고가 여수산다에서 날 때마다 여수시가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따져보니까. 시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네, 지금 여수시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라는 게 2016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2017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은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소극적인 부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 조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고요. 노동부나 뭐 경찰이나 소방당국이 하고 있는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볼 수도 없어요. 요청은 하지만 안 주면은 이거를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처벌은 노동부나 아니면 경찰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대책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조례를 좀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번에도 나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위원회가 지금 2017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딱 4차례만 소집이 됐습니다. 네. 2017년부터 지금까지요. 네, 지금까지 한 6년이 네.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무용하다,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노동계가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도 소용이 없으니까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번에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노동단체가 성명서를 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위험성이 있는 탱크나 배관 등의 산업 설비가 있으면은 이거를 안전관리를 하는 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같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안전관리를 기업한테만 맡겨놓고 점검은 하진 않고 있거든요. 보고만 받고 그냥 지자체가 직접 정기적으로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이제 보고 또 안전관리 대책 같은 것도 보고를 받고 수시로 또 점검하고 시설물의 타용 연한 같은 것도 지자체가 논의해서 정해서 한 20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교체하는 게 의무가 되도록 그러니까 미리미리 감시하고 좀 더 조사를 해라 뭐 할 이런 수 있도록. 거잖아요. 그러니까 터지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자체의 권한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법이고요. 내년쯤에 정의당과 노동계가 같이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통과될지는 사실 아직 미지수라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해화학 하청업체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복직협약을 체결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14일이었는데요. 일단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남해화학이 새로운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해화학은 2년마다 입찰 공고를 내서 하청업체를 이제 바꾸는 선정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물류 쪽 하청업체를 재선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 새로 선정된 하청업체인 창평물류가 기존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하고서 33명을 전원 해고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공장 밖으로 나오지 않는 옥새 투쟁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23일 만에 이제 창평물류 측과 협약을 체결을 해서 전원 복직 약속을 받아낸 건데요. 그 시각이 민주노총이 23일에 이분들을 전원 고용하지 않으면 1,500명 규모의 대규모 투쟁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한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후 4시였는데요. 네. 아침 8시쯤에 가까스로 이제 타결이 진행이 됐고 그 전까지 한 16시간의 마라톤 협상이
이뤄져서 결국에 이제 타결이 된 거여서 노동계 쪽에서는 오늘 이번에 이뤄낸 성과가 크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타결 당일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 조직적 투쟁을 또 벌이려고 하는 점 아주 주목을 받았던 사안인데 해고의 이유가 참 황당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노동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을 못해서 잘리는 거면 납득이라도 할 텐데 이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잘리니까 정말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해고되신 분들은 전부 다 한 20년, 30년씩 근속을 하신 분들이에요. 금평이 나쁘지도 않고요. 근데 그냥 단순히 2년마다 하청업체가 바꾸는데 2년마다 신입 직원을 뽑는 게 하청업체 측에서는 더 네. 유리하다 보니까 해고를 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이번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년마다 하청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이분들은 2년마다 새로 취업을 하는 형태가 되세요. 고용 승계가 되더라도. 그럼 경력직으로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신입으로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20년 근속하신 분이나 새로 들어오신 분이나 월급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고용마저 불안정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남해화학이 특히나 여수산단의 기업 중에서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지주회사는 농협이라서 공기업의 성격도 있는 곳인데 예. 이렇게 기업이 하청업체를 이런 식으로 2년마다 바꾸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이번에 조직적인 투쟁을 예고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기까지도 상당히 말이 많은데 당일에도 이 하청업체인 창평물류 측은 끝까지 전원복직은 못하겠다. 왜냐하면은 33명을 해고한 다음에 이미 그 자리를 채울 직원들을 뽑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2배 거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평물류 측도 끝까지 전원복직은 안 된다고 맞섰는데 그래서 16시간의 긴 토론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했을 때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민정이 다 같이 좀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이번에 뭐 합의를 이루어낸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남해화학이 2년마다 하청업체를 바꾸고 또 이런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지 않는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은 정말 2023년에는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건데요. 남해화학이 처음부터 이렇게 고용 승계를 보장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2017년에 하청업체와의 계약 조건에서 이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조항을 삭제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청업체들의 반발이 좀 적지 않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이런 고용 승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올해는 창평물류 측과의 고용 합의를 이뤄냈지만 또다시 하청업체가 거부한다면은 사실상 남해화학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의 입장인데요. 주목할 만한 거는 이번 연도 10월에 이 남해화학 하영숙 회장이 국정감사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서 다시 불거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11월에 지금 33명을 해고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해화학 측이 뱉은 말을 지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노동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확실한 재발견 대책의 명문화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 올해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 좋은 이야기로 끝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예.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친절한 뉴스에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